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야. 네가 내서 못하는 거야. 내가 나리라 나리라. 와 대박이다. 것도 잊어버리네. 아우 야. 나오셨던 비비님이. 비비야. 너무 고맙고 반갑고. 너무 반갑죠. 그리고 축하해. 야 비비가 세나의 모델이 됐네. 그러니까요. 와. 진짜 이 화려한 오늘의 주님.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캐릭터를 수집해서 성장시키는 재미로. 그렇지. 2010년대 때 진짜 국민 게임으로 불린 만큼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잖아요. 그 세븐나이츠가 2025년 올해 완벽한 고퀄리티 세븐나이츠 리버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예전에 혹시 그럼 아시죠, 형님? 그 뭐 세븐나이츠 뭐 세나하자 그 노래 막 김태환 사람들 많이 불렀거든. 세나하자 세나 신나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맞아. 이번에 비비가 또 세나 리버스 CM송을 들어보실래요? 진짜 완전 180도 달라진 노래거든요. 그래? 네네네. Seven nights 깜짝이야. Reverse. 깜짝이야. Seven nights we're back. Seven nights Reverse. Seven nights we're back. 느낌이 완전 다르죠? 곧잘해.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Seven nights Reverse. 근데 캐릭터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죠. 또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요. 예쁘고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어요. 이 스킬이 장난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치? 네. 이게 사전 등록하면 정식 오픈한 다음에 실제 판매 예정인 10만 9천 원가량의 패키지랑 또 전설 등급인 레이첼 영웅도 함께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 등록 혜택이 대박이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서둘러서 사전 등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짠스님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형들 요즘 자주 보니까 좋네. 그러니까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또 불의 명곡 촬영하고 그때 상영은 이제 먼저 가셨고 형들은 이제 후배 가수들하고 치킨집에서 통으로 빌려가지고 막 마시다가 그리고 나는 그 뒤에 김치찌개집을 김치찌개 또 갔지? 김준현이랑 김준현이 옆에 딱 붙어 앉아. 걔는 자기가 음악인인 줄 알아. 음악 잘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뭐 음악을 좋아하는 것까지. 그리고 드럼도 잘 치고 건반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근데 음악인인 척하면 안 되지. 음악을 좋아하는. 그래도 음악 얘기는 걔가 제일 많이. 그렇지.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베이스를 치세요? 왜냐면 그때 스쿨 밴드를 무조건 해야지만 축제 때 여학생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그때 이제 바로 1년 직속 후배가 유희열 방송반 우리 초중고 직속 후배. 그래서 그때 막 희열이가 그때 글도 잘 쓰고 막 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뭐 하고 막 하고 근데도 베이스를 해야 돼. 여학생들의 그것 때문에 시작하지 사실은 처음에.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건데 베이스를 잘 치면은 좋은데 형 고삐리가 뭐 잘 쳐봤자. 듣는 애들도 잘 몰라. 어려운 거 안 치면 되지. 그럼. 둥둥둥둥둥 이러고 그럼. 근데 이제 기타랑 건반은 좀 잘 해야 되는데 베이스는 그런 소리 하지 마. 형은 베이스의 대가고. 형도 여자 때문에 시작했죠? 당연한 걸. 그렇지. 형,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돼. 아니 나는 한국 음악계의 창달을 위해서 시작했어. 그럼 저도 약간 이런 대답이. 아니야. 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웰컴주는 그냥 살짝 화이트 와인 마시는 거. 네네네. 부르고뉴 거. 야 이런 분위기구나.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뭐 대본이 와야 되는데 대본이 안 오더라고. 형. 그래서 대본이 없어. 대본 어딨냐 그랬더니 여기 있대 니 여기. 아니야. 형. 우리 사석에서 옛날에 뭐 그냥 술 먹을 때 무슨 대본 있고 술 마셨어. 그냥 마시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자. 감사합니다. 콘서트 제목이 뭐 따로 있나? Breeze of Memory. 이제 뭐 추억의 바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저거 오픈하는 다음 날 저희 15일 날 오픈하면 저거 이제 뭐 사서 하고 다음 날 17일 날.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17일 하루
2회를 잡았는데 2회 공연. 2회 공연으로 요즘 같은 공연이 되게 안 되고 있다고 요즘 하는데 굉장히 사실 힘들죠. 공연 시장이. 근데 제작진 쪽에서 16일 날 하루를 더 잡아서 공연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거 되게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진짜 요즘 같은 때 너무 감사한 얘기. 와, 이건 진짜 너무 좋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공연 그 기획하는 데서 계속 뭐 이 예매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 하루 좀 더 했으면 해서 어우, 야, 야 훌륭하네. 얘는 뭐예요, 종류가? 카르파치오인데 내가 여기서 회를 시킨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야. 아, 형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는 원래 까르파초 메뉴 없었거든. 그냥 회랑 치킨이랑 뭐 이렇게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화이트 와인이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리브유가 들어가고 후추가 좀 들어간 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그래서 그 아까 만드는 우리 조리팀이 김현철. 에이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저 아예 처음 들어봐요 이거. 훌륭하네. 아, 이 형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만들면서 먹는 스타일이면 얘는 먹는 거에는 먹기만 하는데 먹는 걸 또 더럽게 많이 알아. 나는 현철이 형 얘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평양냉면 좋아하잖아. 다 뭐 좋아하고 현철이 형. 근데 정말 맛있게 먹은 다음에 그 국물의 향과 맛이 계속 입천장이랑 혓바닥에 남잖아. 그래서 맛있다. 그때는 양치를 안 하고 자고 싶대. 그래서 누워서 그래서 되새김질을 시야가 안 좋아. 치아가 안 좋아.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 진짜 뭐 이렇게 다들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뻔뻔히들한테. 양치를 안 하면 재수 씨가 안 좋아하실 텐데. 그때는 모르지. 먼저 자니까. 각방 쓰는 거 아니고? 지금은 각방수. 근데 각방 쓴다는 거에 별로 안 놀랜다. 오,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아니 현철이 형은 아까도 속으로 그냥 형이 응? 야 양치 안 하고 자면 재수 씨가 싫어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냥 속으로 키스는 생략하시는구나. 난 그렇게 그냥 뭐 각자의 루틴이 있잖아. 난 아직도 800이 하잖아. 왜 움푹 패였지 지금. 800개. 자, 상형은 아, 나는 기러기지. 기억이. 근데 요즘에 다시 합작 때문에 아, 이제 합치기로 한 거지. 아직은 이제 미국에 정리할 게 남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기능? 횟수로만 따지면 뭐 15년? 그래서 옛날에 형이 매일 위스키 반 병씩 그럴 때가 있었죠. 결혼 전부터 그래가지고. 결혼 전부터. 그거는 재수 씨가 그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얘기를 이상하게 풀어가시네. 아니 처음에 그립지. 그건 있었어. 그러니까 나 불면증 때문에 처음에 이제 위스키를 시작했다가 큰 애가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마시다가 큰 애가 학교에서 이제 아빠 술 마시는 게 걱정된다. 이러고 부모 몰래 상담 신청을 한 거야. 우와 그 정도로 마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꼭 아침에 자기가 아빠한테 가면은 술 냄새가 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결심을 한 바가 있어서 이제 완전히 절주를 했지 한 3년을. 그러다가 이건 진짜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데 코로나 전부터 이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유명이. 이명이 좀 심해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할 수 없이 또 조금 술을 마시게 돼서 맞아. 지금은 딱 잘 수 있을 때까지만 마시고. 근데 형은 뭐 지금 상담 받으러 안 갔어? 아니 아들이 아빠 술 냄새 난다고 이렇게 상담 시켰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담배 냄새가 나요 이러면서 야 배신감 쩔겠는데 그거 이 새끼 야너 하긴 뭐 담배 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됐지 큰 애가. 근데 알러지가 여러 가지로 많아서 연기 이런 거 내가 그냥 지가 하고 싶어도 아마 안 될 거야. 담배가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모습이 너무 이제 잘생기셔가지고. 아휴 뭐. 너 잘생긴 사람이 담배 피우면은 더 멋있다 그래. 엔톤 씨 얘기하는 거. 아니 형도 그렇고 뭐 다 애연가였지 뭐. 넌 끊었잖아. 끊었어요. 결혼하면서. 그렇지. 나도 끊었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상암동 쪽 방송국 가다가 신호 대긴 게 있는데
진짜 어떤 아저씨가 난닝구라고 그러지, 난닝구. 폐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이 손으로 막 계속 뭘 막 빼고 있어. 빼고 있다가 그러다가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는데 그때 건강 생각한다고 이렇게 해서 스쿼트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누군가의 눈에는 나도 모르게 밥 먹고 와서 담배를 피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확 뭐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한편으로 그 아저씨 또 담배는 피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아니 뭐 예전에 뭐 그 사실 뭐 담배를 많이 폈지만 요즘은 이제 뭐 에너지의 원천은 아내의 사랑. 이 형은 이 컨셉이 정말로 이건 내가 정말 존중할게. 이 컨셉이 10년 넘게 변해. 그럼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믿어. 컨셉이라는 거야, 컨셉.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 형이라서 못 믿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슨 컨셉이 아니라 진짜 와이프를 안 만났으면 나 죽었을 수도 있어. 형 왜 죽어요? 아 그냥 술 먹다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뭐 이걸 하고 있어. 근데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것 같아서 제가 고마운 부분이 많아서 이 얘기를 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결혼 전이거든. 나도 결혼 전이고 형이랑 결혼 전인데 진짜 술을 많이 마셨어. 압구정동의 아파트에 혼자 이렇게 조그맣게 아파트에 혼자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더 먹자 가지고 형이랑 나랑 막 이렇게 더 먹고 그런데 둘이 진짜 끝까지 먹는데 둘이 일어나 보니까 그 한양 파출소라는데 파출소에 둘이 이렇게 있는 거야. 와, 그래서 뭐지 얘기 들었는데 둘이 너무 좋아서 또 먹고 그러다가 그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둘이 같이 그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길 가는 주민이 뭐는데 이현 신동엽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다행히는 파출소가 바로 몇십 미터 거려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때 이제 술을 막 엄청 먹고 우리 집에 가기로 한 거야. 근데 나 그때 일산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일산까지 갔어. 근데 일산 도착했는데 또 갑자기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맞아. 그래서 또 다시 그 차 타고 그대로 왔잖아. 그대로 왔지. 둘이 치니까 그리고 오는 형도 이상한 형이지. 그럴까? 제정신이 아니지. 아, 둘이 엄청 친했구나. 뭐 그런 추억이. 자, 아니,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세 분이서 원래 그래도 맨날 같이 다니셨나요? 이제 노총각 사이인 거. 그건 옛날 방송이 맺어진 인연이에요. 그때 다 그럼 총각이셨는데 그럼 결혼은 누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일상 씨. 진짜 결혼한 건 잘한 거야. 결혼만 한 게 없어. 눈이 결혼은 장려해야 돼. 눈물이 맺히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감동적인 말이었어. 좀 저런 얘기를 저렇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슬쩍 들었을 때 형은 난 결혼이란 제도는 나랑 안 이 맞아. 형은 여자가 너무 많아서 안 할 줄 알았어. 공식적으로는 없으셨는데. 예. 그렇지. 그 공식적으로 없는데 나 같아도 못 고를 거다. 우리 미래를 얘기하자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형이 8시,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형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 여자지 분명히. 근데 집에 와 있어서 뭐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음식을 하고 있었나?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산에 살 때인데 난 그 집도 알지. 거기 이제 밤 12시가 되면 이제 다 집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그 밖이 이제 어둡지. 근데 내가 새벽 1시인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딱 양쪽에 두 집밖에 없는 그런 형태였는데 엘리베이터 딱 내리니까 엘리베이터 딱 열리면 이렇게 갑자기 조명이 확 비치잖아. 어떤 이제 까만 봉지를 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거기 그 고등어 향이 막 진동을 해. 생고등어. 생고등어. 그래서 이거 구워주려고 하는데 왜 지금 온 거야? 팬분이. 나이는 언제? 잘못했네. 화가 많이 나서. 그거 내가 너무 늦었지. 타이밍이 너무 늦었네. 늦었지. 왜냐면 고등어, 생고등어. 나이는 몇 살 정도 돼?
나보다 한 7, 8살 좀 아래이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고등어를 구워주겠다는 거는 어머니의 마음 아니야? 어머니가 고등어잖아. 그동안 이제 또 국민 생선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밑에 그 경비실에 사람이 있으니까 아저씨한테 막 그 연락을 해서 여기 이 사람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경비 아저씨가 아유 사랑 싸움 좀 그만해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지. 미치겠다. 그러고 이제 사랑 싸움 조금만. 그래서 집을 옮겼어. 그래서 다른 이사 간 쪽으로 거야?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이제 식구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한 2주 정도 잠깐 나와 계셔서 우리 집에 계셨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음식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뭐 스케줄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얘랑 같이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뭐 그 회사에서 나오신 분인데 뭐 너도 들어와. 뭐 빨리 앉아서 같이 과일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뭐 한 오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안 계시네요. 들어와서 같이 과일을 깎아 먹고 엄마 또 되게 뭐 순진하시니까 그게 되게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뭐 잘 살고 있겠지. 나도 MBC 디스크쇼 DJ 할 때 보통 이제 그때는 로드 매니저 없이 내가 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미는 주차를 해놓으니까 중립에다 놓고 기어 중립에다 놓고. 키를 여의도 MBC? 여의도 MBC. 근데 하루는 끝나고 차를 딱 타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려고 딱 시동을 켰어. 켰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얘처럼 뒷자리에? 뒷자리에. 근데 정말 완전히 이러면서 영화에서 본 너무 어두워갖고 정말 놀라가지고 백밀러를 딱 봤더니 어떤 여자분인데 와 그래서 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이제 윤기사 운전해. 근데 차에 어떻게 들어갔어 차에? 그러니까 경비실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한번 교통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 한 며칠 입원해 있는데 난 이제 벽 쪽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누가 병문안을 왔다 그래서 우리 엄마랑 한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아 엄마가 불러갖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누가 오셨는데 근데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얼핏 생각했더니 그 분인 거야.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 기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문안 오셨네. 꽃을 들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떻게 보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섬뜩. 그때 근데 나도 이제 90년대 그 초중반에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 어떤 가수였는지. 팬인데 자기네 집이 5층인가 4층인가 그랬대. 근데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인데 그거 딱 서 있어서 깜짝이야. 근데 뭐 그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탁 타고 뭐 4층인가 딱 내렸는데 거기 또 서 있더래. 그 사이에 뛰어온 거야? 너무 무서운데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근데 진짜 거기서 인간미가 느껴져서 귀신이면은 그래 숨차지. 자, 끊었습니까?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형, 나 지금 문득 보는데 형 딱 서 있는데 되게 옛날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간첩 중에 잡혀가지고 형처럼 이 선글라스 약간 반 선글라스 형 있다? 있어. 간첩 사진이 있었어. 잡힌 사람이. 땡큐. 야 근데 이게 진짜 이런 방송이 있구나. 진짜 마시네. 그럼 진짜 술이 올라오네. 그럼요. 아니 근데 상희 형이랑은 내가 술을 못 마셨지만은 어쨌든 상희 형은 약간 학 같은 느낌이 있었어. 학 고고했어. 뭐 비둘기 참새 뭐 까마귀 뭐 등등등. 독수리야 너무 독수리. 싸움 잘하고 아주 멋있는 비둘기 멋있는. 까마귀 까마귀 좋다. 까마귀. 난 닭대니까 닭 해줘. 근데 어쨌든 그 느낌에 너무 학같이 고고해서 아유 같은 느낌. 아이고. 근데 사실
현철이 형은 뭐 옛날부터 약간 거만하고 교만했던 게 천재 수준을 10대 후반부터 죄송합니다, 잖아. 그러니까 근데 유명했지. 진짜 형이 박학기 형 일집 그거를 맞아. 작곡했다고 그래서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20살이 저는 좀 긴데 그냥 자체 제작. 제발 좀 짧게 해줘. 제발 좀 짧게 해줘. 이 필드에서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됐냐. 네네네. 김수철 공연이 있었어. 나도 야 간다. 이제 김수철 공연을 딱 보고 게스트가 나오잖아. 게스트가 나오는데 어떤 날이라고. 어떤 날. 조동익, 이병헌 듀오가 나와서 오래된 친구 그걸 부르고 들어가는 거야. 야, 그 형들 라이브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 봤어. 나 그거 그때 딱 한 번 봤는데 집에 가려고 이제 지하철을 티켓을 끊으러 갔는데 앞에서 티켓 끊고 조동익 씨야. 조동익 씨. 기타 들고 기타 들고. 지하철 타려고. 근데 그 광경에서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기억이 완전 블랙아웃이고 갔더니 말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조동익 씨죠. 조동익 씨 팬인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그날 얘기를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렇게 귀신 지나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서로 말이 뚝 끊기는 그 순간 동익 형이 그걸 못 참고 먼저 제 집 전화라도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휴대폰은 없었으니까. 없던 시절이지. 한 달 후에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 줄 테니까 집에 오라고. 동익 형은 그때 아침까지 작업하고 나는 그때 재수생이었으니까 학원 끝나고 갔더니 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또 언제 깨나. 나 같으면 집에 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편곡 악보가 있어. 편곡 악보는 뭐 드럼, 베이스, 뭐 피아노, 기타, 아코디언 뭐 이렇게 쭉 가게 그게 한 줄이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프시 코드로 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하프시 코드라고 그래서 몇 마디 적어놓고 왔어. 그건 진짜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낙고해? 선배님 낙고해 악고해? 미친 거지. 내가 싸가지가 없었어 그때. 싸가지가 없었나 봐.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이렇게 적어놓고 왔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결정적인 계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못 만나다가 시험 딱 끝나고 학력고사 끝나고 이제 동희 형을 다시 만났는데 최성원 씨 들국화. 오더니 야 네가 현철이냐? 야 네 얘기 동희 형한테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야 여기서 뭐 너 작곡한 노래 있으면 뭐 좀 하나 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천하의 최성원이. 계절은 이렇게 내리느랑 나른한 오후라는 곡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야 너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누굴 불렀어. 불렀는데 그게 바로 박학기. 그래서 그날 얘기가 됐어. 그래서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를 그래서 5월엔 이렇게 내리네였어. 근데 학기 형이 야 너는 5월에만 장사할 거니? 1년 사진사철을 더 장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역시 형이다. 계절은 학기형. 너무 특정하면 그지? 그럼. 야 근데 지루하지 않다. 그 무슨 영화 한 장면 같아.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의 어떤 시작되는 장면이 막 이렇게 좀 비주얼로 좀 그려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 분의 집에 갔는데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원고지 이렇게 여기서 봤는데 뭐가 조금 비어 있고 뭐 그런데 뭘 살짝 그게 제정신이냐고. 남의 야, 진짜 그건 진짜 뭐 아니면 돌. 뭐 아니면 도지. 형이 뭐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했는데 왔어 어떤 후배 근데 거기에 막 음표를 막 몇 개 그랬어. 내가 젊을 때 성격이었으면 이걸 제대로 그려놨는지 보기 전에 그치. 원래는 그치. 나는 그런 후배가 있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다음에 얘기해봐. 불러를 작곡할 때 그다음에 불러 작곡하고 걔가 우리 집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홍대 앞에 있는 작업실에서 다 했단 말이야. 자기도 곡을 쓴대. 그러니까 그때는 MC 50이잖아. MC 50. 그 부팅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작업한 곡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 노래를 거기다가 해놓은 거야.
누군지 이따 말해줄게. 너무 열이 지금 받아. 얘기해. 너무 열이 받아갖고. 우리가 편집해줄게. 아니, 편집하지 마. 아니, 걔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네게 듣기 싫었던 거야? 아니, 걔는 지워버릴 자기가 작곡한 곡을 나한테 들려주고 싶어. 근데 네 걸 왜 줘? 왜 지고? 그때는 MC 50이니까 그 MC 50은 하나 하면 이렇게 디스크 빼야지. 아 백업이 어려웠다? 백업이 어렵다. 지워버린 아니 거.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그걸 지우고 거에 넣는 건 좀. 춤까지 보여주려니까. 아니 우리 편집해줄 때가 얘기해도 돼요. JYP. 절대 편집하지 마. 난 JYP 그 박진영이 우리 집에 와서 몇 달 살고 걔랑 많이 놀려 댕겼지. 전 선배님 춤까지 이럴 때 바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춤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 선배님 눈치를 못 챘어요. 이렇게 추지 않으니까. 약간 관광버스에서 그러니까 형도 남달랐고 JYP도 남달랐고 다 그런 거지. 아 그치? 그럼. 그 너 데뷔곡이 한여름밤에 아 여름밤. 여름밤 김현식 그거였지. 아 그렇지. 김현식 앨범이 나보다 1년 먼저. 야 그러니까 아, 나 옛날 얘기. 아니 근데 옛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과는 달리 굉장히 형도 적극적이었던데 그 어렸을 때는 아, 나는 서바이벌이었지 처음에. 완전 생존. 왜냐면 집안 분위기도 그랬고 상황도 그랬고 나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 내 발로 인맥을 만들려고 신촌블루스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저 알바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냥 허드렛 일이라도 좀 하면서 그 형들하고 친분을 쌓아야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뭐 포스터도 붙이고 다니고 콘서트 하시면 조명 보조도 하고 뭐 이정선 선배님 전용 안마사도 하고 한 6개월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조심스럽게 데모 테이블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러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현식 선배가 김현식 선배님이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름밤의 꿈. 그 노래를 그 부르시겠다 그래서 아니 이거 이 정도를 기대한 건 아닌데 내가 그럼 이 곡이 김현식 40에 실린다는 얘긴가? 이렇게 시작이 된 그때 김현식은 거의 뭐 신이야 신. 그때 김현식은 그럼 신촌블루스. 그럼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찾아가서 계속 허드렛 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공을 가르쳐 달라고 막 그랬던 거잖아. 그렇지 뭐 아주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한 반년은 넘었어요. 6개월이나 사실. 뉘앙스 자체는 한 4, 5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안마 한 일주일, 한 3일, 뭐 이렇게 해서 6개월을 채워지는 그런 진짜 스토리들이 다 전설들이 있더라고. 형이 좀 궁금해. 미대생이 갑자기 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술을 공부해 왔는데 이제 늘 음악에 관심이 많았지. 그때 이제 처음 클럽 음악에 이제 눈을 떴을 때인데 거기 뉴욕에 있다가 데니 킴이라는 형을 만나게 돼. 김홍순. 홍순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테이프로 우리 만든 곡들을 이렇게 막 녹음을 해가지고 유학생들한테 이제 막 이 친구한테 주면은 카피해서 또 저 친구한테 주고 그래서 뉴욕에서 이게 막 퍼져나간 거야. 근데 그 테이프를 또 우연히 어떤 제작사 대표가 듣게 된 거야. 그랬다가 이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걸 찾아보자 그래서 한국을 이제 놀러 나왔지. 클럽에서 만났던 것 같아. 누구 이렇게 통해서 만났는데 그 음악을 들었던 기획사 대표가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음악을 들었는데 음반을 내자. 그래서 낸 게 1집이야. 그게 꿈이에요. 진짜. 꿈 그 있는. 근데 이 형이야말로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일단 말 걸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냥 교포 그 자체의 포스 게다가 또 옆에 막 그 홍순이 형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듀서가 악기를 너무 많이 아는 거야 막 본토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밀리기 싫으니까 나도 잘 나가는 작곡가인데 이제 가면 일부러 이현우 씨 오셨어요. 나는 형이라고도 안 그랬어. 밀리기 싫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러면 현철이 형은 처음에 인상이 어땠어? 나 내 인상? 내 인상. 아니 너는 이 형을 언제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89년 5월 달에 5월 5일이야. 그
뇌경색이 걸려갖고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이제 네가? 뇌경색 맞아. 뭐 얘기가 많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 1년 8개월 동안을 통원 치료하고 그냥 6개월을 입원 치료했었어. 네. 그럴 때니까 누가 딱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야. 두 사람의 음반이 나온 게 내가 아팠을 때다. 내가 어느 날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윤상의 이별의 그늘입니다. 딱 나오는 거야. 야,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갖고 야, 윤상이 음악이구나라는 기분도 있고 나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음반을 만들 수 있어 네가 그런 기분도 있고 아, 그리고 아니 그때는 휴대폰도 없지. 삐삐도 나오기 전이야. 그럼. 그러니까 연락 한동안 안 되면 얘가 무슨 일이 있는지 바쁘구나 그러고 모르는 수밖에 없어. 그럼. 나중에 알아서 너 아팠다는 거. 기사는 그때 많이 났어. 옛날에는 추워. 친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사 가면은 끝났어. 집 전화번호가 바뀌면 끝났어. 그냥. 맞아. 전화번호 바뀌면 다 끝나던 시대야. 근데 하여튼 얘의 음악은 너무 좋은 거야.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전주에 쓰는 음악이 없었지. 거의 없었거든. 너무 세련됐지. 딴티라딘 아니, 취했니? 아니, 난 현우 형은 언제 만난 거가 궁금하다니까. 내가 이 형을 진짜 좋아하게 된 게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나올 때 그게 1집이잖아. 그게 나중에 떴어. 맞아. 그거 딱 뭐지?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아니 나 형 부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친 거 아니야? 너. 논날 뻔했다. 아까 세븐나이츠 노래 부르면서 자신감 막 올랐나 봐. 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 너무 기대를 해서 좀 실례가 되지만 제가 너 벌써부터 실례인데?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악기를 악기? 뭐? 기타를 가져왔거든요. 아, 좋지, 음악 있으면. 지금 잡은 코드가 뭔지 알아? G 코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G7이야. 모양은 G7인데 세븐 음을 안 쳤어. 아 그래? 이게 D7. 그건 D야 D. D예요. 얘 떴어. 기타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네. 야, 음악을 틀자. 음원. 이게 안 좋아요. 고마라는 게 있는데 네. 줄로피가 너무 많이 떴어. 원래는 이렇게 바로 누르면 눌려야 되는. 떴구나. 현철이 기타 잘 쳐. 잘 치지. 너 호텔 캘리포니아 그 뒤에 그것도 다 하잖아. 다리디 다리다. 다다다다다. 아 그것도 도도도도도도. 베이스 둥둥둥둥둥 뚝뚝뚝 어우 나온다. 여기야. 그래서 페이드 아웃. 아니야 페이드 아웃도 있고 또 다른 거 땅땅땅땅 그게 이게 이제 라이브 버전에서. Freeze Like Hell인가 뭐 그 프레스 앨범. 라이스 헬에서도 그렇죠. Hell Like 원래 라이브에서. Hell Freezes Over. 야, 그 이글스가 한국에 나왔었잖아. 그 공연을 이제 와이프랑 보러 간 거야. 아 진짜? 우리는 또 와이프랑 항상 같이 가니까. 여기 있어. 와이프랑 안 가면 공연이 아니지.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 한참 헤맸어. 그러다가 공연이 한참 진행이 된 거야. 근데 입구로 막 들어가는데 나보기 딱. 호텔 캘리포니아 전주가 딱
와 그때 그 전주가 딱 나오는데 그 소름. 오. 야 그거 못 들었으면 어떡해. 그걸 놓치지 이거. On a dark desert highway, crawling in my head, one sparkling touch, rising up to the air. Up ahead in the distance, I saw a shimmering light. Had to have me and my cycle dim. Had to stop for a night.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Living home at the Hotel California. What a nice surprise. What a nice surprise. Bring your alibis. We can check out any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이런 곡은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근데 저는 미쳤어. 너무 다행인 게 그래도 선배님이 이렇게 기타 들고 다시 불러주셔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띠리리리리 계속 이거만 하셔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입으로만 해서? 띠띠리리띠. 그게 심지어 되게 길어. 그래서 노래보다 더 길어. 근데 후주가 그게 진짜 락 역사에 아주 너무 오래 아니 남을.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멜로디면 이런 게 가사도 완벽해. 마지막에 퍼포먼스 기타 뽀개는 퍼포먼스 가자. 옛날 락 그룹처럼.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모지 오스본 이런 사람 박쥐 막 물어뜯고 막 이런 게 그 당시에는 락앤롤의 어떤 정신이었으니까. 선배님 그게 꾸준히 노래를 하시긴 하셨네요. 그래도. 아 그럼 해야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어떤 뿌리는 음악이고. 네네네. 그래서 다시 또 사실 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음악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이게 막 긴장도 되면서 기분 좋고 또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섞여 있는 그 감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런 걸 너무 오랜만에 그동안 좀 잊고 살다가 음악을 또 이렇게 만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막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사실. 각자 촉이 다 좋은 사람들이거든. 촉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음악을 해왔고 요런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또 만들고 그리고 DJ도 또 다들 오래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막 다 근데 나는 요거 형 내가 혼자 보면서 혼자 빵 터진 게 있어요. 아이유한테 연기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다 터지네. 막 혼자 지금 막 확대가지고 네, 지금. 야. 심각한데. 학시. 아니 이미 뭐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나의 아저씨 나의 끝나고 아저씨 끝나고 그때만 우리의 해도 인생 드라마인데 왜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왠지 가요계의 보석을 연기계에 뺏기기 싫은 마음. 워낙 아이유도 어렸으니까. 어렵고 그리고 그 나의 아저씨 훨씬 전이야. 얘가 뭐 최고다 너무 이순신. 잘 얘기를 했다. 더 연기. 정리가 잘 되네. 가요계 보석을. 그 얘기는 인터뷰 때마다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진화되지. 이게. 이 핑계가 이게 딱 지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해명이 안 돼요. 해명이 지금. 그러니까 혹시나 노래하는 거랑 연기하는 건 또 다르니까 그치, 가서 그치, 얘가 그치. 상처받거나 이럴까봐 노래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지. 저 카메라 보고 아이유한테 영상 편지만 이미 했지만 오늘 이제 아니 이미 뭐 몇 번을 얘기했듯이 연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겠니. 결국에는 영상 편지 나오니까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 뻔했다, 그지? 네. 아무튼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 너무 잘 봤고, 근데 이게 있어. 이 친구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연기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끌어올랐을 때 이 대본을 받았다는 거야. 운명적으로 될 놈은 된다. 이걸 너무 느낀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되게 그릇이 작고 이기적이었구나. 이거를 이런 친구들한테서 배워요. 만약에 아니었으면 얘는 이런 정이 나는 귀여워. 이런 지은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으면 나는 우리 큰애 끝까지 반대해갖고 이거 못하게 했을 수도 있어. 내가 아이유한테 연기를 하지 말라는 생각까지 가졌던 사람인데 우리 아들 앞길을 내가 안돼 너는 꿈도 꾸지 마 이랬을 수도 있잖아. 좋은 깨달음을 또 준 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경험 때문에 운명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야. 아 웃기다. 그렇네. 약간 내가 볼 때는 이종범의 느낌일 것 같아. 이정후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야 대박이잖아. 이거 진짜. 이런 거야. 아들이 연예계 생활한다. 우리가 이쪽 생활했기 때문에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사실 너무 좋지. 근데 너무 어렵고 확률이 그다음에 낮잖아. 불행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근데 아들이 아 근데 그건 뭐 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알겠지만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니던데. 그렇지, 그렇죠. 얘가 나를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 같은 데는 없대. 그렇지. 이미 그것까지 자기는 생각을 다 한 거야. 알고 있구나.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자기는 지금 연습을 왜냐면 수영만 10년을 했던 애라 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얘도 조바심이 나 있는 거야. 많은 분들 약간 오해하시잖아요. 선배님이 이제 뭐 어떤 영향을 줬을 거고. 아이 내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네. SM이라는 회사가 네. 뭐 내가 내 아들이라고 가서 얘 좀 걷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가 아니지. 오히려 더 냉정하게 대할 걸. 학연 지원이 안 통하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 많이 했어. 2년 정도 연습생. 아 2년? 아우 난 또 아빠 닮아서 6개월. 아, 허드렛 일을.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앤톤 씨는 그런 2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동생이 한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반대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예. 동생까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니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앉아서 찬영아, 너는 너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준영이한테 네가 너는 공부해 그러면 너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 너 때문에라도 아빠는 준영이한테 1년 기한을 뭔가 기회는 줘야 돼 이 자식아 내가. 그랬지. 그렇지. 아빠가 균형을 잡아야지.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가족분들이 여기로 오시기로 계획했다고 하니까 선배님 굉장히 기쁘시겠네요. 네, 큰 그림은 이제 그렇게 돼서 다시 한국에서 뭉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모르죠 또 둘째가 해봤더니 이건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변수가 많은 거니까. 그러면은 짠한 영에서 늘 하던 거를 좀 할까? 네. 뭘 하는데? 러브샷? 파도. 파도? 계속 사랑만 생각을 하시네. 나 근데 와이프 너무 보고 싶어 지금. 근데 사랑꾼이셔. 우리 짠스님들도 난 요거는 좀 파도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너무 막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뭔가 약간 속는 느낌도. 저 소주로 아 소주도 있죠. 자, 자, 누구부터 타는 거야? 상영부터. 아이고 정재야 너가 만들어준 룰 때문에 우리 또 근근하게 먹고 사네. 고맙다 정재야. 그분이 창시자셔? 갑자기 어디서 응 이정재. 화가 나셔가지고 파도 타기 하자고. 아주 특이한 프로네. 야, 이 파도 타기도 언제적 문화야, 그지? 파도에도 그것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고유의 문화야. 파도 타기도. 그런가요? 이번에 이런 건 지켜야지. 자 이번에 반대로 네 저부터 이렇게 쭉. 갈게요. 이렇게요. 예. 아 근데 난 요거는 좀 궁금해. 30 몇 년 전에 우리 9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왔으니까 클럽 문화 그리고 또 이제 대중들의 그 기호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갔을 테고 형도 또 음악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 갔을 테고 형도 클럽을 좀 갔었어요? 정말 한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치. 그때는 우리가 놀 때가 나이트클럽밖에 없어가지고 생일 파티다 뭐다 다 그냥 거기 가서 운동선수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막 만나고 다 그렇잖아. 너 웨이터 누구였어? 처음은 항상 그렇듯이 돼지 엄마. 돼지 엄마. 나는 장선달.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근데 그때 가면 가끔씩 보고 하는데 형은 아예 못 봤어. 안 갔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자기 얘기 들은 게 너무 많아. 30년 전에. 무슨 어떤 진짜 미남이었어. 그럼요. 자기 옛날에 안녕하시렵니까 할 때 보면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가 봐도 너무 귀여운 그런 약간 그래서- 지브리 많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내가 들은 얘기가 가 없어. 와!
와 선배님 진짜 세시구나. 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지. 뭐 카메라 금상 꺼! 째가지고. 야 오늘 윤상이가 아주 작두 탔는데. 선배님 이거 두 잔에. 요거 살려주세요. 방송이고 뭐고 그냥 이거 술 완전 먹자. 살려줘. 이거 살려달래요. 야 현철이 오늘 얘 죽여버릴 수도 있어. 형, 우리 다 끝나요. 다 끝나. 늘 조심. 자, 이거 한 잔 더 하죠? 그래 한 번 더. 한 잔 더 하죠? 더 재밌어져요. 내가 자자리 위스키. 윤상 날 잡았네.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따로. 여기 들것 좀 준비해 주세요. 얼음 얼음. 너부터. 이제 보고 마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진짜. 형, 오일에도 하나씩. 아직도 회가 많이 나왔어. 너 앞에 있는 치킨은 아니. 먹어야지. 자기 왜 진짜 안주 안 먹는다. 야 치킨이 옷이 꽉 끼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선배님 이거 아까 좋아하시는 거. 꼭 끼요. 김필이 노래 안 부를 때 김필이 노래를 안 부를 때요? 조용필 나 이 형 이런 줄 몰랐네. 여기도 취했다. 야. 나 이 시점에서 한번 그 깨졌어요. 여기 깨졌으니까. 왜 깨졌을까? 형, 네 이게 좋습니다. 우리끼리 술 마실 때 혼자 넣었어? 왜 깨졌어? 안 들어갔어. 여기 깨지더라고. 억지로 하지 야, 저 그 얘기 할까? 걔 현철아. 아그 정도 세요 선배님. 아, 또 윤상이 형 그 얘기 할까 하면서 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자, 고추 얘기 끝. 이제 아무도 하면 안 돼? 그래, 다시는 고추 얘기하지 마. 자 준비됐어? 그럼요 선배님. 술이 받네. 야 멤버가 아주 좋다. 오늘 자, 이제 세 잔씩 했으니까 네 번째 샷 하자. 아니야, 얘 6번째야 이거. 아니야. 진짜 몇 번 돌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이거 지금 다 같이 원샷인 거야. 다 같이. 원샷. 다 좋은 샷? 다 같이 원샷. 양이 대단하네. 오늘 같은 들것 준비해 주세요. 진짜. 와, 나도 리밋이 이제 찼다. 선배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이병열차 안에서 그거를 군대 가실 때 하신 거예요? 그 가사는 전에. 박주현 씨가 썼나? 가사는 내가 쓴 게 아니야. 상상으로. 아 근데 작사는 따로 했잖아. 착상이지. 착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야, 착상을 윤상이 했으면 이상하지. 석상은 저쪽 딴 쪽에서. 하실 수가 없는 이쪽에서. 파트니까. 네, 작사 작곡을 언제 그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그게 이제 데뷔곡. 김현식 선배가 불렀던 여름밤의 꿈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완성했던 노래. 근데 그게 아무튼 처음으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던 노래인데 네. 그 곡을 현식이 형이 불러준 거지. 아 작사 작곡을. 어. 야 대박. 처음 한 거를 김영식 선배님. 아, 또 그렇게 처음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좀 이렇게 울컥하네. 저희 세대는 한 걸음더를 선배님이 한지 몰랐어요. 한가운도는 명곡이야. 저는 그게 사실 네. 바카스 회사에서 진짜. 나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너가 해봐. 너무 아름다운 곡이야. 그에 듣는 것은 아냐.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그래, 왜 그래 좀 불러봐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인 거야? 나랑 너는 날이 말이 아냐 말해봐. 왜 그래? 나쁜 일인 거야.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나나나나나 아니라 나란나린나린나 와 네가 만든 것도 잊어버리네 그럼. 노무사 노무지. 오늘 뭐 나온다고 얘기했어? 아 근데 얘네들 연애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좋다. 사견설이나 연애 얘기. 아 둘이 사귀어? 얘네들이 사겨? 깜짝 놀랐네. 제가 술 먹고 저 할 얘기 많아요. 하지만 동엽이 형 저는 노무사 노무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취한 거 아니죠? 근데 동엽이 형, 동엽 선배님 이는 너무 예쁘잖아요. 학연이 너무 잘생겼죠. 저는 좀 다들 빛난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카랄랄라 짤랄랄라 동엽승과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한 짠짠해 짠짠짠해 더 진하게 짠해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한 짠짠해 짠짠짠짠해